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준 멘토입니다. 오늘 키이스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키이스트 영상에서 제가 이 SMCNC와 더불어서 우리 키이스트 이 매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일정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다양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많이 발생했던 때였는데요. 그 방송 이후로 주가가 꾸준히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 재료가 소멸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실망 매물들이 시장 밖으로 출하가 됨에 따라서 주가 또한 꾸준하게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장중에 52주 신저가까지도 갱신이 됐어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급작스러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SM이 우리 SMCNC와 키이스트 관련한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선 뭐야 이거 매각 관련된 이슈 뭐야 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좀 실망 섞인 기다림의 연속이었다가 자 오늘 드디어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됐다는 이슈가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매각 관련된 절차 앞으로의 남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번 우리 키이스트 영상에서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부분 이쪽 측면에서 실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 딱 봤을 때 이 매출액적인 성장세는 정말 좀 눈에 띄는 성장세가 있었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봤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 잘 남겨주었습니다. 약 7억 원 정도 반올림했을 때 남겨주었는데 이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부분에서 이쪽에서 좀 이렇게 비용적 지출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좀 이 당기순이익에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우선은 고무적인 사실 자체가 22년도 연간 매출과 23년도 연간 매출 그리고 24년도 1분기 매출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다 곱하기 4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그 연간 실적과 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온다. 근데 단순 산수만 해보시더라도 23년도 연간 매출액과 여기다 곱하기 4를 한 값과는 가장 엄청나게 좀 큰 차이점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나게 크게 매출 발생을 시켜 주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콘텐츠 제작 부분이었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가 이제 2분기와 또 3분기 다가오는 실적이 좀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24년 5월 달에 공개가 됐던 비밀은 없어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라는 작품들이 어떠한 성적표를 내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한한령 관련된 소식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셨어요. 이게 완전 해제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한국 작품들이 중국에 좀 진출을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좀 미뤄 보았을 때 중국 시장이 완전히 열린다면 우리 케이스트가 보유한 굉장히 다양한 이 판권 판매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이렇게 완전히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데까지는 좀 필연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호흡을 조금 여러분들 길게 가져가시길 좀 권고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난번 영상 간단히 복귀하시고요. 자, 오늘 드디어 이 이슈가 올라왔습니다. SMCNC와 키이스트 매각 주관사에 딜로이트 안진이라는 요 법인이 선정이 되었다.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어요. 자, 우선 이렇게 시장에서 매각 관련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상승하는 대표적인 이유 자체가 매각이 되었을 때 일단은 이 매각이 된 자회사, 그러니까 우리 키이스트나 SMCNC 같은 요런 회사 자체가 이 자율성이 좀 증가를 하는 걸 시장에서 기대를 합니다. 의사결정의 권한 자체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지배를 받았던 이 모회사의 지배력에서 좀 벗어나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요거 자체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재정적인 독립성이었죠. 재정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모회사의 어떠한 이 재정적인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자사의 재정 상태를 조금 더 보다 투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두 번째 장점이 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딜로이트 안진이라는 주관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글로벌 회계 그리고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라는 한국 법인명이 딜로이트 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나 세무 또 재무 자문 또 리스크 관리 아니면 경영 컨설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지금 현재 SMCNC와 K스트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이 선정이 되었고요. SM엔터테인먼트는 손자회사인 SMCNC와 K스트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MCNC와 K스트의 지분을 매각을 할 건데 SMCNC는 29.23%, K스트는 28.38%의 지분을 지금 현재 SM엔터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M엔터 일본 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K스트 지분 5.33%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됐다. 매각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M엔터테인먼트는 비핵심 자산 매각 절차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미 SM엔터는 상반기 SM 3.0 경영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본업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비주력 사업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투자 재원 1조 원을 마련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SM엔터가 갤럭시아 SM 요쪽 관련된 지분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각을 추진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주관사 선정이 됐습니다. 오피셜하게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주관사 선정이 되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매각에 관련된 이런 준비를 착수를 할 거예요. 구매 후보자들을 일단 가장 먼저 접촉을 해야겠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이 구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싹 다 추려놓고 나서 주요한 조건에 관련된 협상을 하고 그게 이제 협상이 된다면 매각을 매듭짓는 이런 방향이 이제 남아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좀 큼직하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SM엔터 같은 경우는 SMCNC의 요거죠, 요거. SM스튜디오스 29.23%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이고 우리 K스트 관련해서는 SM스튜디오스의 28.38%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재팬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일본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 지분을 다 매각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온 거고요. SMCNC는 1895원 시가총액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고 우리 K스는 1116억 원인데 단순히 우리 여러분들 산수만 해보시더라도 아까 SM이 밝혔던 상반기 밝혔던 SM 3.0 이 경영 전략 발표했을 때 투자 금액 1조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왔는데 우리 SMCNC나 K스트 요 지분 매각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금액이 된다. 그리고 이 갤럭시아 SM 지금 현재 시가총액 537억 원 정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SM의 9.26% 지분까지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만큼 이제 앞으로 어떠한 구매 후보자들을 접촉을 하고 또 그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주요한 조건을 협상을 해 나가고 그 협상이 어떻게 잘 끝나서 매각을 어떻게 매듭을 짓는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추적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매각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시장에 재조명을 받을 때마다 시장에 좀 많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좀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이벤트성인 변동성은요 여러분들 뭐 장기 투자를 좀 바라보시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투자 이 전략상 좀 잘 맞지 않는 그러한 흐름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인들의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셔서 뭐 스케일핑이나 단타를 좀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있는 놀이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이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일정들이 남아 있는지 명확히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또 어떻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또 그럴 때마다 변동성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 저와 같이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하신다면 뭐 조금 더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오늘처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정보나 이슈들 올라올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달려와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